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11월 8일 입동, 겨울이 시작하는 입동날 아침에 감사 스마일이 즐겁게 오늘도 방송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진정한 강함은 내적 강함이다. 모든 것이 무너져도 마음만 서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 인간이다. 박노해. 정말 오늘 입동날 겨울이 시작하는 아침에 잘 어울리는 좋은 명언인 것 같습니다. 감사 스마일도 정말 힘든 순간에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모든 것이 무너져도 마음만 굳건히 서 있다라고 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겨울이 시작되는 입동날 아침에 이번 겨울도 건강하게 잘 이겨낼 것이라는 그런 확실한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시작합니다. 제가 저에게 감사 스마일 TV 찐팬분께서 매일 아침에 이렇게 좋은 글하고 그림을 보내주십니다. 방송을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감사와 은혜가 있는 좋은 아침, 일교차로 인해서 날씨가 갈수록 쌀쌀합니다. 옷 따숩게 입으시고 몸도 마음도 따뜻한 오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오늘 아침에 제가 감사 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하고도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먼저 국토교통부의 보도 참고자료로 먼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촘촘한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수도권 출퇴근 30분대 실현하겠다. 일단은 내년 3월 말에 GTX-A 수서 동탄 구간을 갖다 조기 개통하고요. 본격적으로 GTX 시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시대를 개막하겠다. 그리고 광역철도망을 중심으로 지방광역권 1시간 생활을 조성하겠다. K패스를 통해서 출퇴근 대중교통비를 부담을 갖다 완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지금 11월 6일 월요일날 국토교통부 보도 자료가 배포가 됐습니다. 감사 스마일이 국토교통부 인플루언서라는 것은 알고 계신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제 스스로도 국토교통부에서 진행되는 이런 사항들을 갖다 홍보도 좀 하고요. 또 밀접하게 부동산과 관계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감사 스마일 TV 애청자분들께 아침에 이렇게 짤막하게라도 좀 이야기 드리면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굳이 뉴스를 갖다 찾아보지 않더라도 제가 아침에 이야기 드리는 이야기만 가지고도 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3월 말에 GTX-A 수서 동탄 구간을 조기 개통 시작을 하는데, 원래는 이제 3월 말이 될지 3월이 될지 4월이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GTX-A 수서 동탄 구간은 먼저 내년 3월 말 안에 조기 개통을 시작하고요. 또 GTX 연장이라든지 신설에 대한 추진 계획도 올해 말까지 정리해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더불어서 서울 8호선 별내 연장은 내년, 그 다음에 신안산선은 2025년, 서울 7호선 옥정 연장은 26년, 3개 사업은 순차적으로 개통할 계획이고요. 신분당선 광교 호매실 구간은 내년에 개통, 그 다음에 서울 7호선 포천 연장이라든지 고양시에서 많이 기다리고 있는, 또 저근에서 많이 기다리고 있는 대장 홍대선도 2025년, 고양 은평선도 지금 기본 계획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는데 2025년 착공을 갖다 목표로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 9호선 강동 하남 남양주 연장도 2025년, 서울 3호선 하남 연장도 2026년, 6개 광역철도 사업도 착공을 갖다 한다라고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계획한 것에 계획을 갖다 해야지만 실시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계획이 늦춰지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함께 미래과천선이라든지 제2경인선, 신구로선, 신안산선, 서울역 연장 등 신규 사업도 민자 방식을 통해서 신속히 추진할 계획인데, 앞으로 또 새로운 소식이 나오게 되면 감사 스마일이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광역버스 공급이라든지 BRT 확충을 통해 가지고 철도 사각지대를 줄이고 신도시의 이동 편의성을 대폭 개선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 이 BRT는 창릉 3기 신도시에도 들어올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소식들 나오게 되면 감사 스마일이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광역철도 GTX-A, B, C가 있는데,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D, E, F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GTX-A가 어쨌든 간에 동탄의 수수 구간이 먼저 개통을 하게 되면, 일단 이동 시간만 해도 79분에서 19분, 그 다음에 운정에서 서울역은 54분에서 20분으로 해서 엄청나게 정말 획기적인 수도권의 교통 혁명을 갖다가 일으킬 수 있는 GTX-A가 이제
개통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씀 좀 다시 한번 드리고, 또 촘촘하게 구축된 광역 교통망을 갖다가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환급 제도인 K패스도 이렇게 도입을 갖다가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적극 도입을 해서 추진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이 내용은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월 21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면 이용 금액의 일정 비율 20에서 53%를 갖다가 적립 또는 환급을 갖다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GTX에 있는 대중교통비가 또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검토를 갖다가 하고 도입을 갖다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든 GTX-A가 개통을 하게 되면 서울로 집중하는 현상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고양시에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GTX 역사가 세 곳이 들어옵니다. 킨텍스역, 대곡역, 창릉역. 물론 창릉역은 내년 하반기에 개통을 하진 않겠지만 늦어도 아마 2026년에서 7년 정도에는 개통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여기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GTX-A 공사 속도가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 감사스마일이 사진을 갖다가 보여드리고 싶지만 제가 사진을 갖다가 공개하지 않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사진은 공개를 해드리지 못하지만, 일단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덧붙여서 이야기 드립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뉴스인데, 조선 비지의 김민정 기자님의 기사로 일단 또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이야기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 GTX-A 내년 3월 말에 조기 개통을 하는데 예상 요금은 4,000원 정도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GTX 요금 출퇴근 등하교라든지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할인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님께서는 김포 5호선도 연장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윤석열 현 대통령님께서도 GTX D2 F 노선을 재임 중에 공사 준비를 마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데 한번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국토교통부에서 내년 4월 개통 예정이던 GTX-A 수서동탄 구간을 내년 3월 말 조기 개통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제 수도권 30분 생활권을 구축하기 위해서 국토부의 첫 번째 GTX 노선인 GTX-A 노선을 갖다가 일단 정말 야심차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요. 경기 파주 운정역에서 서울 삼성역을 거쳐가지고 화성 동탄까지 가는 이 82.1km 구간인데, 아쉽게도 지금 이제 수서동탄 구간과 그다음에 서울역과 운정 구간을 갖다가 지금 분리 이제 운행을 하게 되는데, 더 중요한 건 이 삼성역이 이제 무정차로 이제 가는 이 기간이 얼마나 길어질 것인지, 이거는 솔직히 지금 저도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삼성역 구간도 물론 정차까지는 안 되겠지만 무정차를 갖다가 조금 안전을 갖다 강구한 상태에서 2028년, 2026년 정도에 무정차로 해서 좀 이렇게 바로 이제 수서 및 동탄을 갖다가 고양시에서도 갈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요. 그 다음에 B노선 같은 경우는 내년 초에, 그 다음에 C노선은 올해 연말에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GTX C노선도 올 연말에 착공이 좀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GTX B는 내년 초에 인천대 입구에서부터 남양주 마석역까지 이어지는 GTX B 노선 같은 경우에도 내년 착공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잘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감사스마일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GTX-A 초기 예상 요금은 4,000원 안팎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 요금이 4,000원 안팎만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신분당선 요금이 상당히 비싸게 지금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민들이라든지 주머니 사정이 부담이 좀 많은 젊은 청년층들에게 상당히 좋은 그런 요금 제도가 될 것이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이런 K패스를 또 도입을 해가지고 국토부에서 대중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한국형 대중교통비 환급 제도인 K패스를 도입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잘 도입이 돼가지고 또 교통비 부담을 갖다가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그런 제도가 또 도입이 되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이야기 드립니다. 지금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될 전망인데, 많은 분들이 지금 김포발 서울 편입론 관련해가지고 정치적 쇼가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섣불리 이야기를 갖다가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로 일단 상황을 갖다가 한번 지켜보고, 또 11월 6일 날 서울시장님과 김포시장님이 만나서
또 협의를 잘 하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김포발 서울 편입이 좀 쉽지만은 않겠지만 저는 그래도 부정적으로는 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제 의견을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투데이의 곽도원 기자님의 GTX 요금 낮추기 총력 환승 할인해주고 K패스 적용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이 기사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거의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넘어가는데, 일단은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게 있어요. 국토부에 따르게 되면 GTX는 10km 이내에 수도권 기본요금 1250원, 10km 이내에서 별도 요금은 1350원으로 두 개 요금이 더해져서 약 2600원이 예상되는데, 10km 넘어가는 5km당 추가 요금이 216원이 더해질 것으로 예상되면 동탄에서 삼성 구간이 약 3,800원, 문정에서 삼성 구간이 약 3,950원 정도 예상됩니다. 결국 경기도에서 서울권까지 진입 시 4,000원 내외로 요금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물론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5,000원 이내만 된다라고 하더라도 정말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수서에서 동탄 구간이 개통할 경우 현재 광역철도 이용 시에는 거의 한 79분 정도가 걸리는데, 이제 물론 이동하고 환승하는 이런 시간들 때문에 거의 시간이 몇 배로 좀 걸리는데, 만약에 수서 동탄 구간이 개통된다고 하면 20분 정도, 19분으로 단축된다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처음에 KTX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 가는, 광주에서 부산 가는 그런 느낌을 수도권에서도 이런 것들을 강하게 받을 것이라는 말씀드리고요. 감히 말씀드리는데 수도권의 교통혁명이 될 것이고, GTX-A가 개통을 하면 GTX-A 주변에 있는 그런 부동산 가격도 분명히 영향을 받을 것이고, 특히 저는 동탄과 운정, 그 다음에 킨텍스, 그 다음에 창릉, 연신내, 서울역, 그 다음에 GTX-A 정거장의 반경 500m 이내는 도보로 다닐 수 있는 거리, 또 마을버스로 5분에서 10분 정도 다닐 수 있는 거리는 충분히 많은 혜택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잠시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GTX-A가 수도권 교통혁명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을 변모하게 할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GTX-A가 개통을 하게 되면 서울로 집중되는 게 더 줄어들 것이다, 또 서울로 더 집중이 될 것이다, 그런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갖다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은 이 촘촘한 광역교통망이 구축하게 되면 지금보다의 서울 쏠림 현상은 더 줄어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수도권 주변에 있는 서울과 교통이 더 확충되는 경기도 신축 아파트 가격은 더 많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고양시에 있는 덕양구, 특히 또 창릉역 주변에 있는 GTX 개통 도보권에 있는 그런 아파트들은 지금보다 분명 더 좋은 그런 사람들의 그런 선택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많은 분들이 강남을 갖다가 선호하게 되고 또 서울로 출퇴근을 갖다가 하기 때문에 이런 교통대책이 엄밀히 따지기면 정말 중요한데, 만약에 정말 수도권 출퇴근이 왕복 1시간 이내만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굳이 서울에 살 필요가 있을까, 또 그런 생각을 또 개인적으로 갖게 되고, GTX-A가 내년에 개통을 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또 새롭게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몸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GTX-C가 착공이 들어가고 GTX-B가 또 내년에 착공이 들어가면서 GTX의 그런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망이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수도권의 그런 패러다임, 아니 수도권의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은 것들을 또 변화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양시에 GTX 역사가 세 곳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고양시 미래가 그렇게 우울하게 보이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양시에 지금이라도 9억 이하의 아파트는 매수해도 괜찮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왕이면 신축, 이왕이면 준신축 그런 아파트를 매수를 하기를 부탁의 말씀 좀 드리고요. 어차피 제가 이런 이야기 드린다고 하더라도 안 되시는 분들은 또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대장 홍대선이 2025년에 착공이 들어가고 또 고양 은평선 2025년에 착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 신분당선 광주 후매실 구간이 내년에 또 착공이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빠졌는데 용산에서 신사 구간도 잘하면 이제 내후년 2025년 그래서 2026년 정도는 또 착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신분당선 석부 연장 저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씀 드리고요. 반드시 된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변회로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생각했던 내용을 몇 가지 좀 이야기 드리면, 감사스마일이 이제 그러니까 유튜브 방송을 갖다가 한 5년 정도 지금 하고 있고요. 감사스마일 TV만 지금 본격적으로 한 게 한 2년이 지금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 일단은 제 댓글에 이제 최근에 이제 자기 생각과 다르면 화를 내거나 이제 뭐 비방을 하는 그런 댓글들도 있습니다. 뭐 그건 겸허히 제가 받아들이는데, 제가 댓글 남기면요 삭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좋아요하고 어떤 댓글이라도 댓글 남겨주신 분들께 좋아요하고 또 하트의 그런 표시를 갖다가 제가 직접 남겨드리는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과 다르다고 해가지고 뭐 화를 내거나 비방을 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은 이렇습니다라는 그런 의견을 갖다가 남겨주시는 그런 성숙한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이 많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또 감사스마일 TV 구독자가 10,000명이 넘는다고 해서 감사스마일이 매일 아침에 방송을 한다고 해가지고 매일 보는 건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검색 알고리즘, 또 알고리즘, 유튜브의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추천 동영상으로 보고 우연찮게 들어와서 보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에게 이제 전화 오신 분들이 최근에 좀 증가했습니다. 하시는 얘기가 모두가 공통적으로 감사스마일 TV 애청자이고 꾸준하게 방송을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상담을 요구하시는데, 뭐 그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댓글도 꾸준하게 남겨주신 분들은 제가 아이디를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저에게 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좀 희망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좀 좋아요도 좀 많이 눌러주시고, 그냥 보고 나가지 마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점이라도 하나 좀 남기시고 가시면 서로 간에 이제, 이분, 예를 들어서, 감사 스마일님이 들어왔다 가셨구나, 빠숑님이 들어왔다 가셨구나, 예를 들어가지고 미소님이 들어왔다 가셨구나라는 것들을 남겨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나가지 마시고, 어떤 글이라도 아니면, 좋아요를 누르게 되면 누가 남긴지 모르니까, 댓글에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라는 그런 간단한 그런 멘트라도 남기시고 가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감사스마일도 이제 국토교통부의 인플루언서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저도 제가 일이 있고 오늘도 오후에 지금 킨텍스에 지금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저에게 이제 저도 제 나름대로 스케줄이 엄청 바빠요. 근데 아침마다 이 방송을 갖다가 하는 제 스스로의 생각과, 그리고 또 앞으로의 또 제 방송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게 솔직한 제 마음이고 바람이고, 어제 어떤 분께서 창릉 참마을에 당첨되고 난 이후부터 제 방송을 갖다가 지금까지 듣고 있다라고 해서, 아빠는 공대생이라는 분께서 이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방송을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감사스마일도 인간입니다. 저에게 잘해주신 분, 또 저에게 따뜻한 마음을 갖다가 표현하신 분께 더 정이 가고, 그분께서 이제 간혹 이제 저에게 전화 오시게 되면 제가 상담도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저에게 감사스마일 TV 구독자입니다, 감사스마일 TV 5년 전부터 시청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저에게 뭔가를 갖다가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것들을 갖다 보여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제 감사스마일 TV 멤버십 방송을 갖다 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감사스마일 TV 멤버십을 갖다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감사스마일 TV 멤버십 홍보를 하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감사스마일 TV 멤버십을 주 1회 방송을 갖다 하고 있고, 감사스마일 TV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제가 부동산 상담을 갖다가 횟수 제한 없이 제가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감사스마일 TV 멤버십에 가입을 희망하신다고 하시면 설명란에 감사스마일 TV 멤버십 회원의 특전이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커피 한 잔 값, 저에게 이제 커피 한 잔을 후원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감사스마일 TV 멤버십 회원에도 가입해 주시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입동날 아침, 추운 겨울이 시작되는 수요일 아침인데, 이 추운 겨울에도 따뜻하게 우리 감사스마일 TV 시청자 모든 분들은 감사와 은혜가 있는 이런 아침이 되시고, 또 따숩게 입고 몸도 마음도 따뜻한 겨울이 되시기를 갖다가 간절히 바라고 희망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방송인데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스마일 TV 애청자 모든 분들께 감사스마일의 사랑과 존경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